3강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강의를 조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새롭게 깨우치려고 한다면 오늘 아마 우리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이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 씨앗 하나를 우리가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목화씨를 하나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음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 씨앗에 숨어있는 그 가능성을 봤으니까 그걸 몰래 가져왔겠죠. 부통에 가져왔겠죠.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오늘 명달단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농사꾼이 씨앗을 고르는 것처럼이냐, 어쩌면 좋은 씨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이 갖고 싶은지, 내가 간절한 소망은 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꿈 공부를 했잖아요. 꿈. 그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낡은 내 모습들, 정말 가난한 사고방식을 젖어있던 거나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몸에 배웠던 습들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과거를 떠나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결심은 내가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잘라내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했잖아요. 결의. 이걸 이제 우리가 고리라고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5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탱커에 대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나를 바꾸기로 결심한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 성공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결단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성공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명단 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뭐 아마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명단을 한 100명을 적으라고 했는데 100명을 적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 어쩌면은 한 20, 30명을 적다 보니까 더는 생각이 안 나죠.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단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은 이제 명단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1000명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10만원짜리 수표를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그 10만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내일 명단을 저한테 주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10만원이 아니고 내일 오신 분한테 100만원씩을 준다면 10만원을 준다 할 때하고 100만원 준다 할 때하고 명단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죠? 문제는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미래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단의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제품을 사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본다면 그 명단은 30명도 안 나오겠죠. 사실은 명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명단의 숫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애경사가 있을 때 보통 250명 정도는 초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조치라드의 이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명단을 만약에 100명 이상을 적지 않았다면은 명단은 이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명단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취급하는 제품을 사줄 사람, 그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이런 명단이라면 저한테도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런 명단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많은 사람 알고 싶어하는 정보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그걸 들을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명단 수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신들러 리스트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혹시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2분밖에 안 보셨네? 네. 결국은
유태인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공장에 근무를 시킴으로써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반지까지 팔아서 결국 이렇게 유태인들을 구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어요. 여러분의 명단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명단이잖아요. 저는 헤베니키를 만나기 전에는 어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헤베니키를 만나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나이 70이 넘어서 다이아를 가고 싶대. 다이아를 가고 싶대.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다이아가 아니라 또 다른 다이아가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꿈이 있겠죠. 이루고 싶은 것들, 정말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내는 거라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와 지식을 거절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명단이 1000명이라도 가능한 명단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명단을 찾느냐면, 나하고 꿈을 나눌 사람이 누군지, 나하고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성공했을 때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은지, 이게 명단이에요. 내 제품 하나 팔아주는 거, 결국은 나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뭔가 꿈꾸는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일로는 밥은 먹고 살겠지만 내 꿈을 이룰 수는 없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기회가 있다면 아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래서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지금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 시간까지 지금 기다려서 이 스포츠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회를 문을 두드릴까요? 구직 정보를 보게 되고, 그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새로운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멋진 기회를 찾는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명단들을 다 적는데, 그 명단 속에서는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동네 야구르트 아줌마나, 매일 지나가는 슈퍼 아줌마나, 동네 세탁소나, 여러분 가까운 방앗간의 아저씨가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방앗간에 떡을 하시던 분이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파트너가 계시잖아요. 광주에서까지 와서 행사 동안 떡을 대면서도 그 바쁜 시간에 또 이런 데 와서 미팅을 하는 것들은 뭐예요? 떡을 팔아서는 이룰 수 없는 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꺼이 이런 데 와서 미팅에 와서 봉사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단에 대한 이해를 바꾸셔야 돼요. 누구한테 부담을 주는 명단이 아니고, 이 정보를 받는 순간 꿈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정말 성공했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그 명단이에요. 그 명단. 누가 꿈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무엇이 갖고 싶냐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면 꿈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명단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주는 명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멋진 기회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적다 보니까 1000명이 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명단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사업에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꿈을 갖고 결단을 했고, 이 결단을 통해서 누군가하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나랑 함께 할 사람은. 이걸 우리가 플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랜. 계획.
그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건물이 하나, 집이 하나 지어지려면은 일단 설계도가 지어지게 될 거고 구조가 정해지면서 어머니 방, 아버지 방, 우리 방, 자녀들 방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를 하겠죠. 그죠? 그런 그림을 가지고 결국 집을 짓는 것처럼이나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미 명단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명단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이나 어쩌면은 써야 될 재료를 제대로 못 짓게 되고 집을 부수고 살 수도 있겠죠. 보다 많은 명단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꿈에 맞는 미래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니까 꿈 대신 닭이라고 너라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이게 계획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명단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다, 사람. 어떤 사람?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일 안 했어요, 사실은요. 했다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분이 참 많았죠. 과거에 삼성은 항상 사람을 쓸 때 백운학이나 관상가를 놓고 삼성에서 일할 사람들을 골랐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스펙이 좋아도 저 사람 인성이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행실이 운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은 결국 회사의 운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사람을 봤다잖아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유추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저는 이런 공부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그 사람의 운명을 믿을 등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죠? 여기서는 그런 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네트가 워킹을 하려고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다 다르고 이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죠. 멋진 팀을.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어디다 써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해줬지만은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DISC 디스크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상이라든가 기질론이라든가 여러 형태를 봤습니다만 여기서는 오늘 DISC라는 성격 프로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격을 4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성격 장단점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함께 네트를 워킹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점검을 하셨으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남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네? 여러분들이 볼 때도 가끔 그런 사람이 보이죠. 저 사람만 본인만 본인 모습을 못 보고 다른 사람 다 그 사람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싫어하고 어떨 때 자신 없어하고 어떨 때 남한테 내가 욕을 얻어먹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 봤을 때 우선 나를 알아야만이 이제 상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내가 왜곡되어 있다면 내가 중심이 없다면 결국 사람을 올바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먼저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테스트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럼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를 보면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모습 있죠. 예를 들어서 완자 사장님은
성격이 화려하고 화끈하고 깨끗하고 보통이 아니고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어디 가서 잘 어울린다. 이거는 나도 알지만 완자사님 자신도 알아.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나만이 아는 내 모습도 있죠. 남들은 잘 몰라. 왜? 남들이 있을 때는 그런 척하고 사는 내 모습이 있죠. 사실 내가 굉장히 자신감 없고 뭔가 용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막 내면서 살다 보니까 남들은 난 용기 있다고 그래. 근데 나도 사실은 두려워. 어쨌든 부담스럽게 돼.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죠. 그죠? 문제는 이제 나는 모르는데 남들만 아는 내 모습이 있어. 지만 몰라.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만 좀 나서라기도 나서기를 워낙 좋아해.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 스타인 줄 알아. 막 나와. 응?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마지막은 나도 남도 모르는 내 모습이죠. 나도 내 모습을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도 못 봤겠죠. 이걸 포텐셜이라고 그래. 잠재력이라고 그래.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면은 이 잠재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뀌고 되고 지금까지 살면 내 모습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무대에 나가라면 나 절대 안 해.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나서기 제일 싫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또 그러잖아요. 네. 본인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대에 나와서 떨리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들어가 앉아 생각하니까 이 말도 했어야 되는데 못 올 것 같기도 하고 꼭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나한테 한 번만 더 주면 또 올라가서 할 건데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었고 이런 자리도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포기했는데 이곳에 올라와 보니까 그래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어. 오늘 우리 이강미 사장님이 제품 강의를 했죠. 네. 아마 드림월드에서 처음 한 것 같아. 6년 동안 처음 무대에 쓴 것 같아. 또 속으로 그랬지. 또 급한 마음에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막 정신에서 하나 키워버릴지 막 그랬는데 또 말도 잘하고 준비도 잘해가지고 막 오늘 대표님도 좋아라고 그러고 다른 분도 이 강사님 너무 강의 잘했다 그러고 우리 급장님도 막 당신 파트너가 지금 잘했다 너무 만족스러운가 봐. 응?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 그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남들은 인정을 안 했지만 내가 준비된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무대에서 정말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해변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무대가 어딘지를 몰랐어. 내가 이렇게 70이 넘어서 내가 무대에서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한번 멋지게 워킹을 할 수 있는 나도 오겠지. 그죠? 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잠재적인 능력들을 내가 몰랐던 내 에너지를 내가 찾는 것이에요. 사실. 그럼 나도 이런데 남도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동네 그냥 할머니야. 나이 먹은 노인네야. 근데 저번 3년 뒤에는 가장 멋진 커리어우먼이 돼가지고 정말 모든 노인들의 선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쩌면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멋지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눈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만이 명단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명단을 고르라 하니까 너무 나이 모습 빼요. 80년, 70년 되겠어, 쟤들. 그죠? 또 너무 못 배웠으니까 또 안 될 것도 같아. 또 성질머리가 더러가지고 안 될 것도 같아. 너무 없으니까 못 올 것 같아. 이것저것 빼고 내가 한 명도 쓸 것이 없어. 그죠? 내가 누구를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 이 사업에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우리가 지어나가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할 사람, 안 할 사람 다 따지다 보니까 명단이 10명도 안 나와요. 그죠?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 내 눈에. 그래서 무작위로 적었기 때문에 1000명이 명단에 나오는 거. 1000명은 지쳐서 너는 깜짝 놀래 자빠질까봐 내가 100명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100명을 그냥 30명도 못 적도 다 대부분 다. 왜? 할 것 같은 사람은 찾으려니까.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찾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할 것 같은 사람 절대 잘하지도 않아요. 왜? 이 비즈니스는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다 적고 결국은 아는 사람은 다 적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명단은 지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명단을 통해 성공자를 찾거나 명단 사업을 찾는 게 아니고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지우다 보면 결국 뭐예요? 안 지워지는 사람이 있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단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잘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지만은 만약에 명단을 설득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시켜야 되고 꼬셔서 될 일을 하면 명단이 너무너무 무서운 명단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는 누구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성격 프로파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은 결국은 양이죠, 양. 태양이 떠 있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것은 음이죠, 그 천지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아무리 남자가 순하게 생겨도 여자처럼 애기를 낳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남자가 이쁘고 여자가 더 이쁘다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건 못 낳잖아, 사실. 하늘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양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음은 양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럼 우리가 크게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죠, 크게는. 그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잖아, 사실은.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씨를 받는 거잖아,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우리가 성격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남자인데도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남자 같은 남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여자도 정말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는가 하면 남자 같은 여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이다. 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나서기를 싫어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음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들은 속도가 빠르고 뭔가 급한 사람들은 다 외향적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데가 가지고 얼마 버는데 물어보고 얼마면 돼요? 막 이런 사람들 사업 설명하는데 얼마 진입한데 얼마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 다단계 얼마 많이 해봤는지 여기는 진입비가 얼마냐 막 그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양적인 사람들이겠죠. 속도가 빨라. 근데 음적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속을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면 있잖아. 자기 속을 드러내질 않으니까. 느려 터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태가 안 나. 꽃을 때 그렇게 퍼먹어도 태가 안 나. 얼어가지고, 냉해가지고, 이게 웅웅해가지고 속을 알 수가 없어. 그죠? 여자끼리도 그렇다는 말이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외향적인데 내향적을 어떻게 아느냐? 악수를 한번 해봐도요, 손을 깊이 잡는 사람이 있어. 네? 어떤 사람은 손끝에만 내는 사람도 있어. 손 만질까 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이분이 소극적인 사람이라 알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 옷을 입어도 아주 색깔이 그냥 진한 것이 원색을 입고 막 돋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 다 외향적인 성격이겠죠. 그죠? 그리고 칙칙한 옷을 입고 오기도 하지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한쪽 하나씩 다 간 사람도 있어,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외향적인 내향적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죠.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신 내향적인 내향적인지는 헛것이 많다면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내가 급하면 전화해봐.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져도 전화를 하고 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간이 있고, 지 앞으로 울리기만 하면 그대로 무조건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 인간이 있어. 그죠? 전화가 이렇게 건다가 끊어져 버리죠. 어떤 사람은 또 하겠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끊어지자마자 막 지도 소리고 저도 소리고 전화 둘 다 통화지게 난리 쳐. 그것도 성격이다 외향적인 사람들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저분이 좀 내성적이구나, 소극적인 성격이구나, 적극적인 성격에 따라 우리가 일을 시키는 방법이 틀리겠죠.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도 틀려야 돼요. 말하는 것도 틀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일중심. 사람 중심.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전화를 받거나 어떤 업무를 볼 때는 아무리 친한 파트너가 오고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와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막 정신을 잃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사람을 보고 인사도 하고 아는 척하고 왜 그러지? 기분이 나빠 죽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 그분이 인간 지향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데 일중심적인 사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인사를 해 인사도 안 받고 알아서 좀 막 자기 일을 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서운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군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을 때려치우는 커피 마시고 앉았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 와서 보니까 뭐 해놔서 그러니까 아니 뭐든 왜? 손님하고 차 한잔. 이게 얼마나 바쁜데 지금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일이 중심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면 결과를 잘 내는 사람들, 성취가 높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인트를 까서라도 일을 시켜야 되는 거야. 결과를 만들어야 돼. 이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매출이 깡패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일중심적인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려고 나는 안 벌어 돈. 그래서 이 사람 중심적인 사람. 다 틀리죠 가치관이. 누가 옳아요? 둘 다 맞아요. 그쵸? 옳고 그른 것이 아니야. 다르게 태어났어요. 태생이 틀려. 다름을 인정해야 네트가 워킹할 수가 있어. 아, 나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성격이 맞게끔 안내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성격이 맞게끔 안내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외향적이면서 일중심적인 사람이 있겠죠. 자기를 잘 드러내면서도 일을 잘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이나믹하다, 직접적이다, 도전적이다, 지배적이다 이런 뜻이다. 도너먼트하다. D타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이해가 안 돼. 변명이 필요 없어. 해냐 뭐냐 이게 중요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영웅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성이 너무 더러운 거야.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말하기도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5%의 사람만 D타입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성격이 있느냐? 지배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스폰서가 시키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던 일도 하라고 하면 안 해보는 스타일이야. 왜? 누가 내 일을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내가 대장이어야 내 위에 대장이 있는 걸 볼 수가 보지를 못해. 그죠? 스폰서를 깔아뭉개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스폰서는 깔아뭉김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거지. 왜?
나는 그런 걸 못 본다고 다 지금 이거 누가 하나 죽어야 되잖아. 서퍼너 같은 내가 죽든 하나 죽어야 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아, 내 비즈니스가 행운이 왔구나. 큰 리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정만 줍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소리 하면요. 어떤 것도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 간섭하지 않고 그 대신 보이지 않게 코치를 해야 돼.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람을 가르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는 것조차 모르고 배워야 돼.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을 내가 가르쳐준다는 느낌으로 가르치자 이 사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나를 감히 가르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우쳤다고 생각해 기분이 좋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특히 이 사람들은 싸움의 천재예요. 부딪혀서 무조건 깨야 되거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D타입들이에요. 하찮은 일에도 절대 지지를 않으려고 해. 그리고 남의 일에 나서기도 무라지 잘 나서요. 네, 탁월한 싸움꾼이니까. 그 투쟁을 좋아해요. 싸움을.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들이에요. 분명히 이분이 잘못했어. 네가 그랬어 해도 이 사람들은 변명의 천재예요. 어떻게 말을 잘 돌려가지고 아닌 것도 같아. 응? 개변론자들이라니까.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변명이 천재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D타입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을 알아서 결국은 스스로 시키는 기회를 주는 거고 간섭하지 않고 인정하고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외향적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지향적인 사람이 있겠죠. 사람 좋은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군중 속에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존재감을 찾아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외로움을 제일 싫어하라 그래요. 혼자 있으면 죽어버려 그냥. 이걸 우리가 인터넷 I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생기치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재밌고 즐거운 것만 주잖아요. 복잡한 일을 하기 싫어하게.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데 더하기 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잠자버려요. 그냥 사람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무대를 좋아하는 사람들, 개그맨들이 다 이 타입들이에요. 즐겁고 흥미로운 자리는 가나 일이 있는 자리는 복잡한 자리는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가든 무대가 돋보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잘하고 그리고 의상이 화려해요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천상 70, 80모대 애기야. I타입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I타입은 항상 걱정해요. 엄마를 걱정해 나가면. 그죠? 네. 문제는 이 네트워크 보면서 이 타입들이 무대를 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제일 성공을 더 많이 하기도 해요. 왜? 무대를 떠나서 외롭고 사람을 떠나서 외로워서 못 살아요. 항상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 그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사람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멋쟁이들은 이 I타입이 다야. 없어서 못 입고 오지 않아. 있으면 돈 있는 거 다 끌어서가 옷을 해 입어야 돼 사실. I타입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속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한데 안에 보니까 속빈 강정일 수도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I타입은 뭘 잘해야 되냐? 돈 관리를 잘해야 돼. 누구 돈이든 주머니에 갖다 쓰면 다 써도 내 돈이야 다. 내 주머니도 내 돈이고 네 주머니도 내 돈이고 다 내 돈이야. 그죠? 갖다 쓰는 건 잘해서 갚는 건 몰라. 이 I타입. 왜 그럴까요? 인간적이잖아요. 자기도 빚주고도 받지도 못하지만 너무 거 갖다 쓰고도 갚을 생각도 없어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금융 지식에 전응한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I타입. 그래서 내 마누라가 I타입이거나 우리 사업자 중에 I타입 그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면은 그 살림사는 그냥 거장 나고 내 이름으로 다 쪽 나버려. 다 먹어도 없어. 기분 파니까. 오늘 기분 좋으면 내가 쏜다고 다 쏴버려. 그거 없어. 공금이고 뭐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외형적인 사람, 이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중심적인 사람 행동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중에서 이중심적인 사람 우리가 컴플레인트라 해서 카운터다, 세다 이런 이지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성적이면서 일중심적인 사람은 얼마나 사고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총을 쏘는데 관역을 놓고 쏴야 되는데 조준만 하고 있대. 쏘지를 못한대. 생각이 많아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재들이 많죠. 매사에 정확해요. 빈틈이 없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가도 그래 양산도 없고 우산도 없고 뭐 손수건도 안 챙겨갖고 빠지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은 별걸 다 준비하고 다녀. 없는 것이 없어 다 나와 막.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은 막 없다면 별것이 다 나와 여기서 막 신기할 정도. 그러니까 준비가 잘 때는 이 멜랑콜리 타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내향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우리가 플래그마틱이나 있어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자르고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 교회 가서 그 식당 봉사를 하거나 그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다 이 타입들이에요. 세상을 아주 밝히는 촛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오전에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는 정말 답답해요. 왜?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이냐? 물에 물 탄 듯, 술 탄 듯, 오라면 가라면 가기는 가는데 자기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거절도 못해. 가자 그러면 끌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S타입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장점이랑 어떤 포기 잡고 끝까지 버틴다는 거죠. 즐기다 껌이에요, 이 껌들이. 즐겨, 아주.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5년씩, 10년씩 되면 돈 안 된데도 나와, 얘기를. 저 사람들이에요. 이 타입은요, 3개월만 돈 안 되면 안 보여.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네 가지 성격들이, 이 성격들이 옳고 그른 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1부터 10까지를 잘라놓고 보면은 내가 외향적이 강한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너무 이쪽이 강하다. 그럼 내가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움직이는 성격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일 중심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고 인간 중심이 적다. 그럼 내가 너무 일에 홀릭되어 있고 일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사람들은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직장 상사 한 분이 신이 장사예요. 테니스장 그 로라를 혼자 몰고 다니면서 막 테니스장을 다 다지는 사람이야. 낯을 두고 벌초를 나가면은 막 우리는 5m도 자기가 막 30m 앞에 가버리는 거야. 그 사람 따라가려면 다리몽대 하나 부러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지. 농경 칠 수가 없어. 그죠? 그 인간이 오면 아주 오늘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파트너가 오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만 편히 맥주 한잔 먹고 갑시다. 노래방 무슨 노래방 이래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워커홀릭 때가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일 중심을 너무 지나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좀 케어해야 되구나. 남의 말 좀 들어야 되구나. 좀 놀아주기도 하고 노는 척이라도 해주고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한번 불러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잖아 사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보고 나면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일 중심적인 사람인지 사람 중인 사람인지를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걸 채워가서 내가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내가 균형이 있어야 사람들을
균형감 있게 케어할 수가 있지. 내가 삐뚤어져 있다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겠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농사꾼으로 씨앗을, 사람을 고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관상학이 발달되고 기지론이 발달되고 여러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성격을 찾아냈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성격을 찾아냈지만 이거는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찾아내는 게 DIS 불가능. 행동은 그래서 정확해요. 너무나.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심화시키면서 이제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아야 돼.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 에? 그럼 만약에 D타입이 딱 타잖아요. 저쪽에 누가 우리 아성분이지, 우리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들이 걸어와, 지금. 같이 타고 가야 너 뛴데도 언제 5천 정도 가버려, 자기 혼자. 왠지 아세요? 내가 가는 게 급하잖아. 적어서 다 놓으면 돼. 가버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I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탔어. 막 가서 또 저기 또 와. 빨리 가세요. 5분 동안 오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온 세상 사람 다 태우고 가려고 그래. 빨리 가야 되잖아. 여기는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해 가시죠? S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S타입은? S타입은요? 다 타고. 너무 많잖아? 먼저 가시라고 지금 내려. 동사가 너무 뭐 돼 있잖아. 근데 C타입은 어떤 사람이냐면, C타입은 우리 사장님이 딱 타니까 키로수를 쉐봐갖고 중량을 쉐봐. 엘리베이터가 지금 중에 숨어나는 거거든. 하지만 내려, 안 돼. 그 사람이 C타입.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람마다 다 틀리죠, 행동이. 왜냐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둘이라 했잖아요. 대관령 넘어가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때 둘째는 막 아빠 눈이다 난리 치고 막 신나서 막. 그놈 I타입이야. 우리 큰 놈은 빨리 가자 집에 누운다. 걱정이 태사냐 이놈은 또? 이놈은 C타입이야.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성격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걸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사람 움직이니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명단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을 판단하려면 물론 이렇게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남다른 것들이 또 예민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생활 환경이라든가 자라오는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람들 좀 더 편안하게 후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겠죠.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없으면 이 후원이 어려워요. 그죠? 저 제품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제품 정도는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그분이 내가 도와주기가 쉽지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 정보를 똑같이 받았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한 상황이 다 틀려요, 같아요? 다 틀리죠? 어떤 분들은 카드가 박살나가지고 카드 쓸 수도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하물며 이자도 벌어가면서 이렇게 대리인지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카드도 살아있고, 담보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비즈니스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은 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족한 사람들은 제품 전달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사업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사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미팅에 나오라고 그래, MBA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MBA 수강료 5만 원도 없고, 그죠? 교통비도 없고, 밥값도 없으면 내가 밥도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수강료도 내주고, 책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품까지 사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다단계다 망했대. 이 회사 망할 일이 없는데, 저건 사람 욕심을 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많은 기대, 한두 명 전달해놓고, 그 사람한테 목매달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나를 목매달아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자꾸 뺏어먹기 재밌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도 빌려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에다가 다단계 사업은 망할 일이 없어요. 제품 쓰다가 망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잘못 알고 사람의 기대가 잘못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은 망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사업을 하지 말고 비누 하나 사고 치아 하나 쓰고 호사탕 먹어보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왜? 나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나보다 못 배웠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또 나보다 꿈이 적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나보다는 생활 수준도 낮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면 나보다 낫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업을 전달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절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의 길을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게 목마른 사람 물밖에 안 보이지 절대 우물을 파질 않아요. 그 사람은 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우물을 파자고 그러면 그분이 안 판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분들이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내가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써주고 결혼식 주례도 써주고 이 자식이 나한테 거절을 당해서 안 될 놈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해. 그것도 비누 하나 안 사줘.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왜? 쉬운 사람 아니잖아. 만만한 사람들한테. 근데 학교 은사나 선배나 니면 성공한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해. 이분이 거절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를 안 입어요. 당연히 거절할 만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여기를 전달할 때는 스폰서와 상담해서 결국은 ABC를 해야 되는 거예요, ABC를. 자, 무슨 말이냐? 여기는 ABC가 필요 없죠? 내가 돈도 빌려줘, 내가 갑이잖아. 제품 하나 먹어, 그럼 먹어야 돼. 사면 사야 돼. 돈 천천히 주더라도 먹어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전달하려고 해도 나보다 이미 수준이 높고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사업을 전달하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 어드바이스 설명자, 중개인, 커스터머, 고객. 자, B가 C에게 설명을 해서 C가 잘 안 들어. 왜? B보다 C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C에게는 A를 설명을 잘해서 A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A가 C한테 설명을 했을 때 C가 이게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이런 사업이에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B가 설명을 하는 순간 야, 너 다단계 같은 거 하냐? 먹고 살기 어렵냐? 내가 차라리 돈 몇십만 줄 테니까 그거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분은 비전을 크게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ABC를 참 환영해요. 제가 항상 오늘 아침에 그냥 했는데 후원을 하는 사람들, 사람을 성장시키고 도우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다니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갈 때 아군이 많으면 힘이 되죠. 적군이 많으면 왠지 위축이 되죠. 사람 만나러 갈 때 나를 도와주실 사람 한 명이라도 있고 두 명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A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혼자 가서 싸우다 죽는 게 대부분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반드시 ABC를 활용해서 전달해야 된다. 왜? 이런 명단에 한번 들어서 가잖아요. 그럼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드라이빙 레슨을 설명할 텐데 이 이야기 지금부터 잘못 들어도 잘 들어야 지금부터는 좀 똑똑 뜨고 이제. 네. 오늘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핵심이 핵심. 아, 여러분이 정말 내 나이에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는 성공하겠다 마음 먹으면 내가 100% 성공시킨 자신 있어요. 100%.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진 것, 여러분 상황 아무 소리 없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정신 딱 차리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요. 여러분 무조건 성공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드라이빙 레슨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뿌리 내린다.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꽃꽂이를 해놔서 막 뿌리가 내리기 전에 나무가 아니죠, 사실은. 겉보기만 나무지 이게 시간이 다 죽는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뿌리가 깊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이 나무가 바람에도 안 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크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찾아서 내가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던졌는데 내가 거절을 엉망이 당했어 이제. 지칠만 하는데 한 명이 야 그래도 어쨌든 먹고 야 이렇게 좋더라고 딱 막 어일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냐 신기하다 막 그러면서 뭐 나올 수 있죠 있어요? 있어요.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에? 그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잘 보자 한번. 이 사람한테 내가 설명하지 마시고 스폰서도 있고 업라인도 있고 그룹장도 있고 대표 사업자도 있고 그러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참 많아. 도와달라고 헬프를 요청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T타입이면요 이런까지 내가 알아서 설명하면 많이 간다니까. 도와주자. 스폰서 돈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설명하게 스폰서나 업라인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사람 설명을 시켜놓고 자기는 또 과일 깎은다고 하다 과일을 깎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과일 깎고 커피 준비하고 막 열심히. 그러니까 내 대신 스폰서 일 시켜놨으니까 고마우니까 그냥 과일 깎고 준다는 거잖아. 개념이. 이게 동네 아줌마 수준이야 이게. 우리는 사보는 거예요. 과일 안 먹어도 돼. 커피 안 먹어도 돼.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업의 가치나 제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평생 먹거나 또 이 사람의 감동을 또 누군가를 소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게 목적이지 과일 하나 깎아 먹고 차 한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접시까지 조금 갖고 왔고 막 이게 영국제 접시라고 하지 앉았어 또 여기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한테 S가 설명은 나는 딱 붙어가 여기 나 딱 붙어 있어야 돼. 나도 붙어 있고 스폰서도 붙어 있고 그죠? 스폰서가 A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A를 잘 알지만 스폰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폰서 팻대를 뺏어고 지가 설명한 인간도 있어요. 스폰서가 답답하니까. 이거 공부가 안 되면요. 정말 개판 오분되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감히 스폰서가 설명하는데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스폰서 펜을 뺏어버리거나 스폰서 말을 가로채면은 그날부터 팀은 죽어버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부족한 스폰서를 인정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복지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사업이야. 팀은. 우리가 멋진 팀을 보여주는 거야. 팀워크 사업을. 그래서 자 A한테 설명을 잘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A의 목적은 A가 아니고 드라이빙 레슨을 뿌리 내린단 말은 이 사람 주변에서 금방 사람을 찾아가지고 지금이라도 개똥이 엄마 생각나죠? 그때 개똥이 엄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개똥이 엄마가 전화했더니 바로 개똥이 엄마 친구가 딱 나타나. 그 자리에. 개똥이 엄마 부추겨 먹으려고 오라고 그래 누가 그래 아버지가 와 있어 그죠? 뭐
이 사람만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내가 식당에 콘서트를 전달하러 가서 설명을 한참 하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아줌마가 그게 뭐예요? 그게? 얼만데요? 그거 사 먹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는데 이 사람 등록까지 안 했죠? 설명을 듣다가 A가 다시 와버렸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나려고 안 나지 얘기를 나와버렸잖아 이미. 결혼식 터진 A부터 나와본 거야. 등록 터진 A부터 나와본 거야. 이거를 우리가 광속으로 내려간다고 그래. 등록해놓고 전 등록하고 하나 먹어보고 샘플 주고 알아보고 일주일 있다 가서 알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가서 설명하다가 우연히 만나 설명 그 사람 바로 등록한다니까 쓴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언니한테 가자 A2가 바로 나오죠. A2 하루 만에 A는 등록도 A 다시 가 A2 다시 나오죠 지금.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일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가요. 근데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오늘 우리끼리 먹고 놀고 내일 가자 막 놀고 있죠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려가는데 보세요 한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나와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찾아 내려가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커야 되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커야 되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커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고다 보니까 신용도 없고 사람들하고 사실은 관계도 사람도 멀어졌고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옛날 말로 나는 이만한데 나한테 못하는 사람, 그만큼 못하는 사람, 그만큼 못하는 사람 여기 어떻게 되면 이제 전봇대 전단지 붙잡고 오는 사람이고 지하철에 전단지 붙여 오는 사람들이야. 그 스폰서가 누구야? 전봇대가 스폰서고 배낭박이 스폰서래.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해봤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씨가 말라버리니까 다시 전단지라도 돌려야 되잖아. 막 지하철에서 뿌리고 막 오토바이로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사업이 되겠어요 이게? 스폰서 득걸만 빼먹지? 출발은 거지로 출발했어도 출발은 이렇게 거지로 갈수록 좀씩 나은 사람으로 가야 이게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 안에 들어야 돼요.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팀워크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후원하는 게 아니야. 그룹이 시스템이 후원을 해야 돼요. 해외니까 정말 대단한 것은 두피사관학이라든가 이런 MBA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내만 하면 가르치는 건 우리가 가르치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좋은 강의를 통해서 해변니케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되고 제품에 대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 내가 갖다가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명단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이 했는데 다른 것도 이제 이 드라이빙 레슨은 결국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불씨 하나만 잡아내면은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 사람 좀 나은 사람 4단계 7단계 가면요 스스로 다이아몬드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후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딱 비전을 보고 이거 내가 평소에 그렇게도 원하던 사업이고 이 기회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니까 스폰서 하던 번 나 이거 성공해야 되겠어.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면은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하나 잡아놓고 또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를 잡았으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 만약에 내가 찾지 않고 내가 여기다가 계속 내가 나 다시를 붙이고 또 나 투 다시를 붙이고 나 쓰리 다시를 붙이죠. 이 사람들 한 명도 나 혼자 5명 10명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한 줄로 세워놨어. 그럴 수 있죠. 왜? 인맥이 좋고 꼴레 타입처럼 막 주도적인 사람은 막 지 혼자 10명 돼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누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가 나한테 오겠죠 다. 이 사람도 나한테 이 사람도 나한테 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20-30년 된다 놓고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달 열심히 하고 석 달 안에 죽어버리더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를 잘라서 잘 키우는 사업이지 20, 30년 까는 사업이 아니야, 이게. 그렇게 책임도 못 져. 내가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하자 그 사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 사람 통해 사람을 찾아냈을 때 그 사람이 인맥이 풀어야 그 사람이 후원이 될 수 있을 때 사업이 성장하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 밑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비는 왜 없냐고 그러잖아요. 또 이것도 해주라고 그러잖아. 여기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파트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실. 또 우리가 오늘 이 명단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고 오늘이라도 꽃 세트를 먹거나 정말 이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라이빙 데스 합시다. 드라이빙 데스에서 지금의 내 모습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내 비전에 참여해야 비전이잖아요.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젊고 나보다 준비된 사람이 내 사업에 참여해야 재미가 있지. 맨날 밥 사줘야 술 사줘야 되고 돈 빌려 이런 인간들하고 비즈니스 재미가 있어요? 지쳐 죽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다 버리시고 오늘부터 점점 나아져서 드라이빙 데스는 사업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